안녕하세요. 궁금한 음식을 대신 설명해드리는 맛상무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기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한 달 정도만 있으면 추석인데 기름 선물 많이 들어오죠. 식용유가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 엄마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식용유 많이 선물을 받으면 뿌듯한데,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게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기름에 대해서 얘기가 많죠. 유해성 시비도 있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먹는 식용유에 대해서 한번 쫙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식용유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게 바로 이 카놀라유입니다. 카놀라유는 캐나디안 오일 로우 엑시드 이렇게 돼서요, 캐나다산 채종유인데요. 자, 잘못 쓴 것 같은데, 포화지방산이 가장 적은 기름 중에 하나입니다.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이 있는데, 보통 포화지방은 우리 몸에 안 좋은 기름이라고 알고 계시죠. 동맥경화를 일으킨다, 그리고 불포화지방이 좋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간단하게 좀 고체 기름은 포화지방으로 보시면 되고요, 액체 기름은 불포화지방으로 보시면 되는데,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고체라고 해서 다 포화지방은 아니고요, 액체라고 해서 다 불포화지방은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오늘은 그냥 기름의 종류와 용도와 사용처와 이런 걸 나누기로 했으니까, 자, 기름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설명판을 보시면, 자, 카놀라유, 올리브유, 콩기름, 옥수수, 포도씨, 현미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선물로 많이 받고 많이 사용하는 기름들이에요. 기름의 종류는 수백 수천 가지가 있는데 가장 많이 쓰는 기름들만 제가 종류를 들어봤습니다. 우선 카놀라유 말씀드린 대로 논란이 많죠. 자, 발연점이라는 거는, 자, 열을 가하면 연기가 확 생기면서 화학물질이 확 생기는, 그러니까 그때 먹으면 안 되는 그 발연점. 이 발연점이 낮을수록 열을 많이 가하면 안 되겠죠. 발연점은 250도씨,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튀김에 유리하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자, 포화지방산이, 자, 가장 낮음, 그래서 몸에 좋다, 그런 건 있지만, 자, GMO 논란이 있고 독소, 자, 독소 논란이 있습니다. 유체가 원래 좀 약간 갓 있잖아요. 여수 갓 하듯이 그런 종류예요. 그래서 매운맛이 있죠. 매운맛이 있어서 그런 독소들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GMO로 해서 품종 개량을 했는데, 그런 매운 독소를 함유하고 있다. 그래서 살충의 원료로도 쓴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워낙 또 기름이 싸기 때문에 살충의 원료로도 쓴다, 이런 또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 GMO 논란이 가장 큰 논란이죠. GMO에 대해서는 맛상무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제 결론은, 맛상무가 GMO가 몸에 좋다, 나쁘다, 안 좋다, 이런 걸 말씀드릴 입장도 아니고 그런 지식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꺼름직해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GMO 논란입니다. 넌 GMO 채종류도 있습니다. 넌 GMO 카놀라유도 있는데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카놀라유는 넌 GMO라고 쓰지 않은 이상 거의 다 GMO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GMO 논란이 있다 말씀드렸고요. 올리브유는 보통 우리가 먹는 게 엑스트라 버진이 있고요. 그 밑에 단계로 두 번 좀 압착을 한 게 퓨어라고 있는데, 보통 엑스트라 버진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발연점이 180도로 튀기는 데는 적당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BBQ 같은 경우는 정제를 해서 튀기는데 용이한 기름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냥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튀기면은 좀 우리 몸에는 좋지 않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간단하게 볶음용이나, 자, 드레싱용으로 사용을 하고요. 자, 오메가3가 풍부해서 몸에 좋다, 괜찮은 기름이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튀기는 용도는 별로 그렇게 맞지는 않다. 그리고 콩기름, 우리가 옛날부터 먹어왔던 그 콩기름, 해표 콩기름 있잖아요. 대두유 콩기름, 그리고 옥수수 기름, 굉장히 익숙합니다. 가격도 싸고, 그리고 발연점도 높아서 튀기고 지지고 볶고 다 좋은데, 말씀드린 대로 GMO 논란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들어온 콩기름, 옥수수 기름은 거의 다 GMO 곡물을 사용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국내 생산이라고 써 있습니다. 해표나 백설이나. 그런데 국내 생산,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국내산 콩이 아니라요, 자, 외국산 콩을 가지고 와서 국내에서 짰다는 얘기입니다. 짰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자, 포도씨유, 현미유가 있는데, 포도씨유는 비교적 포도주를 생산을 한 다음에 남는 포도씨로 하기 때문에 비교적 GMO 논란에서는 자유롭다. 그리고 튀김 구이 부침용, 그리고 현미유도, 자, 발연점이 굉장히 높습니다. 현미유 역시 GMO 논란에서는 좀 자유로운 신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한 3가지가 GMO 논란이 있는데, 이거는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지, 이 기름들이 나쁘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니까
그거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GMO 논란이 된 기름들이 100% GMO 기름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아닌 기름들도 많습니다. 넌 GMO라고 자랑스럽게 써붙여서 판매하는 기름들도 있는데, 자, 대부분이 GMO일 경우가 많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게 좀 꺼름직하시다면 그 논란하고 전혀 상관없는 기름들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뭐 현미유 같은 경우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식재료 가격에 비하면 기름은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뭐 소고기, 돼지고기에 비해서 싼 기름보다 2배로 비싸다고 해도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제품들 사용하시면 되고, 자, 가정에서는 안 사용하신다 하더라도 밖에 나가서 외식할 때 튀김 음식, 돈가스, 피자, 치킨 이런 거 많이 드시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꺼름직해 하시는 기름을 드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식을 좀 줄이고 튀긴 음식 사 드시는 비율을 좀 줄이는 게 오히려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튀기고 지지고 볶는 기름, 보통 식용유라고 하는 기름에 대해서 제가 알아봤는데요. 참기름과 들기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골에서 짜서 보냈는데 냉장고에 넣어야 될지 그냥 찬장에 넣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1년 정도 놔둔 것 같은데 거의 음식을 안 해 먹어서 이거 먹어도 되는지 굉장히 궁금해 하실 텐데요. 자, 2가지 참기름과 들기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참기름은 보통 볶죠. 약간 태워가지고 고소한 향을 내서 짜는데, 요즘엔 생참기름도 많습니다. 볶아서 짜는 참기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발연점이 굉장히 높습니다. 210도이기 때문에 참기름을 가지고 튀김을 해도 돼요. 하지만 참기름이 굉장히 비싸기도 하고 참기름 특유의 향이 많기 때문에 참기름에 튀기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라고 보고요. 약간 섞어서 튀기는 경우는 있다고 저 알고 있습니다. 들기름은 약간 좀 낫죠. 그리고 보통 참기름과 들기름은 드레싱, 무침에 많이 쓰고요. 참기름은 자, 요리 풍미를 내기 위해서 갈비 같은 데 같이 섞어서 조리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들기름은 볶음이나 무침 같은 경우 많이 사용을 하는데, 가장 차이가 나는 게 바로 보관 방법입니다. 자, 참기름은 좀 괜찮아요. 뭐 5년까지라고도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볼 때는 5년은 아닌 것 같고, 보통 유통기한은 개봉 안 했을 때 한 2년 정도 보고요. 개봉한 다음에 1년을 보는데, 이거 모두 다 케바케입니다. 이게 사용 환경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2년, 1년 이렇게 딱 생각하지 마시고요. 보통 건냉암소라고 하죠. 건냉암소. 어둡고, 참기름병은 진한 참기름병이면 좋습니다. 햇빛을 100% 안 보는 게 좋아요. 그리고 자, 시원한데, 차가운 데가 아니라 시원한데, 그리고 뜨겁지 않고 습도도 많지 않은데 이런 데 보관을 하시고요. 들기름 같은 경우는 냉장 보관하라고 돼 있더라고요. 냉장 보관하는 게 맞다. 여기 들어있는 리놀렌산이 금방 산패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냉장 보관하는 게 맞다. 자, 그리고 둘 다 산패가 잘 되기 때문에, 자, 산패가 뭐냐? 공기하고 접촉을 해서 성질과 냄새가 맛이 다 변하는 거죠. 산화해서 변하는 건데, 산패를 막으려고 하면 작은 병에다가 따라서 큰 병에다 넣고 계속 쓰지 말고, 작은 병, 뭐 바카스병이 될 수도 있는데 작은 병에다 넣어가지고 햇빛이 안 통하는 그런 병에다 넣어서 조금씩 사용을 하시고, 자, 개봉을 하셨으면 최대한 빨리 드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가장 많이 먹는 기름들에 대해서 맛사무가 쭉 나열을 하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약간의 논란이 있을 수는 있어요. GMO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자, 현상만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게 맞다 아니다 말씀드린 건 아니니까요. 여러분들께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명절 때 카놀라가 들어왔는데 사용을 할지 말지도 여러분들께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참기름과 들기름은 말씀드린 대로 보관 방법에 의해서 보관을 하시고요. 최대한 빨리 드시고요. 요리를 많이 안 해 드시면 보내지 말라고 하세요. 시골에서 조금씩만 해서 사용하시고, 바로 짰을 때가 가장 맛있고요. 한 1년 정도 지나면 정말 먹기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 정성 들여서 짠 기름은 빨리빨리 음식을 해서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건어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뭐 대왕 오징어, 장족 막 이런 게 있잖아요.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대왕 오징어 뭐 크라켄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가 먹는 오징어젓도 어디서 온 건지 모르겠고, 그래서 그런 건어물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뭐 진미채든지 오징어든지 오징어 눈이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한번 쫙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맛사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